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는 제야의 종 행사 대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홍희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광주 합동분향소에는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이곳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이 합동분향소에는 이따금씩 추모객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퍼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은 유독 지역민들에게 가혹했던 달이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지역민들은 또다시 5.18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역민들은 친구와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탑승객의 90%가 광주 전남 지역민이었습니다. 예년의 경우라면 인파로 북적였을 테지만 슬픔에 잠긴 광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곳에서는 제야의 종 행사와 해돋이 행사 등 송신년회 행사가 한창일 시간입니다. 비행기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집회에 나서며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냈던 시민들은 다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무안공항으로 내려가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섰고 광주 시민단체들은 5.18 민주광장 합동분향소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추모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이 광주 분향소에는 3,4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원래는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이 분향소는 시민들의 추모 열기로 오늘 하루 동안만 자정을 넘어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분향소에서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에는 태국인 여성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다른 한 명은 장례 절차를 시작도 못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몇 시간 뒤 한국에 도착해 연락하겠다던 태국인 아내에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제발 살아만 있길 기도하며 달려갔지만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의 차가운 시신을 확인한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습니다. 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 너무 허무하다. 5년 전 만나 가정을 꾸린 부부. 아내는 사랑스럽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본인보다 가족을 먼저 챙겼고 같은 처지에 놓인 이주 여성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냥 편히 갈 길을 그냥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말도 없어요. 무엇보다 큰 충격에 빠졌을 아내의 고향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태국에 있는 아내의 부모는 건강이 좋지 않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모든 게 불에 타 전달할 유류품 하나 남지 않은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또 마무리하고 유해 가지고 간다고.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만 한 아내에게 남편은 이제 아내가 고향 땅에서 편히 쉬기를 기도합니다. 제주항공 참사에서 희생된 태국인은 모두 2명. 나머지 1명은 시신 수습이 늦어지면서 빈소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웠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불룩하게 언덕진 곳 위에 부러진 안테나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들이받은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 때문에 참사가 커진 것 아니냐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그게 사고를 키운 거지. 보통이면은 인천이나 김포 보면은 철골로 돼 있어요. 철골로. 터지기 쉽게. 국토부는 관련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무안공항의 안전구역 거리는 199m인데 둔덕은 이 구역을 넘어 설치돼 있어 규정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무안 쪽은 그런 어떤 그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은 지난 5월 무안공항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적받은 내용과 배치됩니다. 이 공항 운영 규정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활주로 끝 지점부터 240m까지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하지만 활주로 양방향 모두 각각 38m와 41m가 짧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은 실제로 이 지적을 받자 확장 공사 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구역을 어디까지 확보해야 하는지를 놓고 국토부와 항공공항공사가 혼선을 빚고 있는 건데 정작 국토부의 공항시설 설계 세부 지침에는 안전구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안테나까지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구역에 들어오는 모든 장애물은 부서지기 쉽게 설치되어야 한다고도 설명합니다. 고속도로 속도가 100km인데 90km 이랬다고 사고 나고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사고가 나면 왜 났는지, 왜 미끄러졌는지. 항공 전문가들은 대형 인명사고가 났다면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애도와 위로를 건네는 대신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전해진 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고 사진과 함께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생긴 국정공백이 정말 걱정이라며 이재명 생각 좀 그만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던 발길이 이어지던 시각이었습니다. 국민적 비극마저 정쟁 소재로 삼는 태도에 시민들은 치를 떨었고 박수영 의원 사무실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처를 받고 그런 도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사무실로 그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정치권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객기 참사 앞에 줄탄핵 운운하는 것은 망발이라며 국민을 농락하는 악어의 눈물로 황망한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저급한 행위를 멈추라고 일갈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정쟁의 도구로 줄탄핵 운운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이번 비행기 추락 참사를 이용하고 있느냐 하고 되게 좀 나무라는. 국회 김원희 의원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할 망정 이렇게 아프게 해서야 되겠냐며 분노했습니다.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은 박수영 의원 본인입니다. 본인 스스로 지역구 부산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본인부터 되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직자로서 논의된 바 없는 개인 견해를 전하지 말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가 전체가 애도 기간을 정해 아픔과 슬픔을 나누는 시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참사마저 정쟁의 재료로 삼는 행태는 그릇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광주 시민들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용납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처벌을 통해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계엄 선포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던져진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발뺌으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의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하다 현직 대통령에게 첫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걸 오래 끌고 있으면 끌수록 국가가 경제나 모든 외교나 무엇이나 파탄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루빨리 체포돼가지고 하루빨리 처벌을 받아야. 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광주 시민들은 윤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게 더 이상 시간 끌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단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제일
대통령이라는 자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따구로 행동을 하는 그 사람 빨리 처치를 해야지. 갈수록 심해지는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또 하루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2차 계엄 같은 사태가 안 터졌으면 좋겠고 빨리 나라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초유의 헌정 중단 사태를 끝내고 무너진 국격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 그래서 지금 헌정 중단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이 너무 중요했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새해 첫 주말에도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뜻에서 열띤 분위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집회를 마친 뒤에는 합동분향소에 단체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2024년 한 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꼽는다면 12.3 내란 사태일 겁니다. 계엄이 해제된 지 한 달, 시민들은 여전히 1980년 광주가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져선 안 된다며 맨몸으로 빛으로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감인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체감한 한 해였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닌 밤중 느닷없이 선포된 계엄령. 국회 의결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구하기였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쏟아내며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게 했던 대통령이지만 시민들은 계엄이 선포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광장에 모여 질서 있고 평화롭게 대한민국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총칼을 든 계엄군에 맞서 광주 시민들의 민주주의 함성이 가득 찼던 바로 그 광장에서 말입니다. 44년 전 그때처럼 여전히 맨몸이지만 이번에는 빛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늘 출근을 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왔고요.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24년 12월의 국민들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파면과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성을 멈추지 않을 작정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쟁취했던 민주주의가 보다 자랑스러운 날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시국에서 국민들은 또 광주 시민들은 44년 전 선배 광주 시민들이 냈던 특별한 용기를 되새기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했습니다. 금속노조 GGM 지회는 오늘까지 조합원 225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요구안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해 88.9%의 찬성률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는 그동안 6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임금과 복지, 노조 전임자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김승남 사장 외 임직원 일동 400만 원, 광주교통공사 임직원 일동 200만 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 영업센터 3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유족 보상금 관련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작성자를 확인하는 대로 모욕 혐의로 입건하겠다며 유사 사례에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김문수 국회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결단의 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것은 추위 속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을 배신하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순천 경실련은 이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김 의원을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는 한편 김문수 의원에게는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명확한 사유와 탄핵 정국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전남도당이 공수처에 단호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가능하다면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시민들에게 공유해줘도 좋다.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신청서가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대학 통합에 대한 내부 심의를 거쳐 오늘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통합 신청서에는 양 대학의 통합 목적과 기대 효과 등이 담겨 있으며 각 지역의 강점과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성화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두 대학은 의과대학을 설립해 지역의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생명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